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미드는요, 치밀하고 정교한 맛이 있죠. 그리고 이른바 떡밥이라고 해서 복선을 깔아놓고 그걸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드는요, 내용이 좀 자극적이에요. 과장되고, 대신 로맨스 같은 것은 정말 장인의 솜씨라고 할 만큼 잘 그려내고 있어요. 반면 일드는 담백하고 섬세한 맛은 있는데 빌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적이지가 않아서 뭐 배려심은 있고 되게 시끄럽네요. 정말 배려심이 없네요, 저거는. 근데 배려심이 있고 또 잔잔한 감동이 특징입니다. 모든 드라마 그렇다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일드는요, 2016년 말에 일본에서 발표되어서 사회현상으로 불릴 정도의 메가히트를 기록한 드라마입니다. 바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입니다. 이걸 줄여서 도망부끄라고 하더라고요. 책도 아닌데 왜 굳이 읽은 척 책방에서 소개하느냐? 바로 이 제목 때문이에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 말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어쩌면 꼭 필요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심리학 석사까지 받은 25세 모리야마 미쿠리는 구직에 실패하다가 파견회사에 들어가지만 여기서도 쓸데없이 학력이 높다라는 이유로 잘리게 돼요. 백수로 놀고 있는 딸을 위해 아버지가 지인인 스자키 히라마사 집의 가사 도우미자를 알아봐주죠. 자, 여기가 바로 그 히라마사의 집이죠. 저 뒤에 보이는 게 그 히라마사의 집인데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계약 결혼을 하니까 계약 결혼을 해서 서로 신혼집으로 쓰는 바로 그 집입니다. 서로 막 안녕 안녕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손 흔들어 주던 바로 그 각도와 그 집인데요. 여기가 키쿠나라고 해서 그 도쿄에서 요코하마 가는 사이에 있거든요. 도쿄에서 요코하마는 약간 분당 같은 느낌이래요. 그럼 여기는 이른바 성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쿠리는 생각보다 가사일이 적성에 잘 맞아서요,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미쿠리는 히라마사에게 계약 결혼의 형태로 자신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보면 안나가 처음 보는 왕자한테 청혼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왕자가 미친 소리 해도 돼요? 나랑 결혼해줘요. 그러니까 안나가 더 미친 소리 해도 돼요? 좋아요.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히라마사가 그렇습니다. 이 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그냥 콜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계약 결혼 이야기입니다. 히라마사가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스펙인데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까칠한 모습으로 감추는데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 결혼의 이야기는 거의 언제나 그렇듯이 알콩달콩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주인공 아라카키 유이는요, 이 드라마로 배우 인생 최전성기를 맞게 돼요. 남주인공이 호시노 겐이라는 사람은 원래 싱어송라이터인데, 근데 이 작품으로 배우로서의 어떤 그 대표작을 얻었다라고 하더라고요. TBS 화요 드라마 최초로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 특히 이 드라마 끝나고 나오는 코이 댄스라고 띵띵띠리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꼭지점 댄스처럼 수많은 커버를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때 일본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까지 커버 영상을 올릴 정도로 큰 사회 현상이 되었다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일본 역시 청년들의 취업, 채용, 고용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거의 끝 시점에 나온 드라마거든요. 지구인 여러분, 이곳은 요코하마고요. 주인공 히라마사가 일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요코하마시가 이제 주로 도시들이 있고, 사는 곳은 약간 여기서 떨어진 베드타운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요코하마의 상징, 대관람차거든요. 딱 요코하마에 내리시면 이제 저게 딱 보이시면서 아, 이게 요코하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같은 것이에요. 사실 이 일본 드라마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다양한 전문직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자극적이지 않은 스토리, 또 담백한 감동들, 이런 드라마들이 조금씩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데 왜 하필 이 드라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드라마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외연 뒤에 감춘 여러 가지 사회 현실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취업난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문제도 나옵니다. 전업주부의 가치와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성소수자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대한가족이잖아요. 대한가족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는 소통이 단절되어서 외로운 현대인들의 문제까지 이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역시 취업난이죠. 취업난으로 인해 일어난 청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체감 청년 실업률이 35%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없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같은 드라마가 이 드라마를 모티브로 해서 나왔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표절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뭐 정확히 증명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현실에 정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 드라마의 최종화가 열리고 모든 주인공들이 해피엔딩을 맞았던 바로 그 장소, 그 마지막 회가 열렸던 장소거든요. 중요한 건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해법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면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견디려고만 하면요, 회복불능으로 이게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미쿠리가 계약 결혼으로 한 발 물러서긴 하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 잘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보고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요, 전력을 다해 죽을 힘으로 맞서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손가락 까딱거림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너무 힘들면 잠깐 도망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일본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였고요. 여기는 바로 최종화가 열렸던 마지막 장소, 해피엔딩의 장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늘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빠이빠이.